자, 안녕하세요. 그턱이 알고 싶다의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 김도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제작하던 영상과 좀 약간 다른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손흥민 선수의 진단은 아마도 광대 상하골 복합체의 골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GMC 프랙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이고마틱 컴플렉스 프랙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음, 그로 인해서 아마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는 참가하지 않는 게 추천이 되고 만약에 참가를 한다면 선수 본인과 한국팀에 모두 어쩌면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상 경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치는 그 시점의 영상을 캡처를 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선수와 이제 헤딩 경합을 하다가 점프한 상태에서 상대팀 선수의 어깨 부위와 손흥민 선수의 그 좌측 광대뼈 부위가 강하게 충돌을 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왼쪽 광대뼈에 큰 충격을 받았고 쓰러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속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안면골 골절이 발생했다. 그리고 뭐 안화 골절이 발생했다. 눈 주위에 골절이 발생했다. 약간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저는 봤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단순한 안아골절이면 월드컵 참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은 우선 손흥민 선수가 충격을 받았던 광대뼈라는 게 과연 어떤 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대뼈라는 거는 사진에서 보면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뼈에 해당이 되는데 특징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뼈들하고 연결되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이마뼈랑 연결이 되는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뒤쪽으로는 측두골하고 연결되는 그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앞쪽으로는 안화골하고 연결되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고, 밑으로는 상악골, 즉 위턱뼈와 연결되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피라미드의 형태와 같다. 혹은 사각뿔 모양의 텐트 모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각뿔이 만약에 얼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그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진단이 이제 아마도 광대상악골 복합체 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지금 사진, 자, 해골 모형에서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골절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 골절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뒤쪽으로 연결된 측두골하고 연결된 부위 안화 하부에 있는 기저골, 안화 하부 기저골과의 연결된 부위가 골절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위턱뼈와 상악골과 연결된 부위에서 또 골절이 발생하는 그런 복합 골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골절이 발생한 게 맞냐? 너는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광대상악골 복합체 골절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GMC 프랙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광대뼈 주변의 안면부에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상이 발생하는 그 힘의 방향에 따라서 광대뼈가 함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돌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전체적으로 함몰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위는 함몰이 되고 어떤 부위는 또 돌출이 되고 뼈가 일그러지는 양상에 따라서 그렇게 얼굴에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의 편의, 위치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피가 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안구 편의, 즉 눈의 변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 전 슬라이드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광대뼈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형태로 외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광대뼈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외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만큼 위치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럼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눈이 한쪽으로 약간 밀려나는 그런 안구의 위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코피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코피가 나는 이유는 바로 3번 부위에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골절 부위에서 출혈이 있어요. 피가 나죠. 그럼 그 피가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은 안화 하부의 바로 밑바닥 부분에 작은 방이 또 하나 존재를 하거든요. 방이 바로 상악동이라는 곳인데, 이 상악동으로 피가 고이게 돼요. 그럼 이 상악동에 고인 피는 코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어가지고 안화 하부에서 발생한 골절로 인해 발생한 출혈이 코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이 과연 손흥민 선수한테 발생을 했냐,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눈 주변에 있는 이 상부의 그 외형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쪽 부분은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 약간 돌출된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광대가 가장 돌출되어 있는 광대뼈 부분에서 돌출된 정도가 반대쪽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눈에서 볼 때 눈의 크기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측면의 모습에서 볼 때에도 이 광대에 이제 돌출된 정도가 평소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정면의 모습은 확실히 눈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위의 뼈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광대 부위 돌출되어 있는 그 뼈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돌출된 정도가 좀 줄어들은,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귀 앞쪽에서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보면 누워서 이제 쓰러져 있는 이제 외상 직후의 모습에서 코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손흥민 선수에게 발생한 골절은 GMC 프랙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평소의 모습은 약간 좀 더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인데, 평소보다 제가 볼 때는 한 4에서 한 5mm 정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그런 외상 직후에 광대뼈 돌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GMC 프랙처를 찾아보면 먼저 이제 광대뼈라는 게 어떤 뼈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부위에 외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영상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뼈가 위치 이동을 보이면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제 이런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골절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부러진 부위를 다 이어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안화 하부에서도 골절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주저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물 형태의 금속판을 이용해가지고 튼튼하게 잡아줘야지 더 이상 안구 함몰이 발생하지 않고 위치가 재위치되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위들은 원래 위치를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여기도 아마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선수 얼굴에 영구적인 안모 변형이라든지 그러한 부작용들, 그리고 안구 함몰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특히나 더 꼼꼼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GMC 프랙처 같은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경학적으로는 우선 그 안화 하신경, 눈 밑에서 이제 나오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이제 부러지면서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신경이 다치는 경우가 한 18%에서 56%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외상 이후에 영구적으로 손상이 남지는 않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안구 함몰 같은 경우에는
외상 이후에 치료를 너무 오랫동안 안 받아가지고 지연이 된 경우에는 눈의 위치가 제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영구적인 안무 함몰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중사물이 보이는 이제 복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수술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이 영상 자료를 만들려고 이제 기획을 하던 시점에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오늘 이제 11월 4일인데요.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한 발표가 있었어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번에 해당하는 개구장애 같은 경우에 입이 이제 덜 벌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광대뼈가 많이 함몰된 경우에는 입이 벌리는 이제 턱뼈가 서로 겹쳐져 가지고 입이 벌어지는 걸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아마도 전문 의사가 이제 꼼꼼하게 수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눈 밑에 부분 이제 골절을 치료할 때 접근하는 곳이 바로 이제 눈 밑에 눈꺼풀 아래 꺼풀 부위를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절개하는 곳이 딱 그 손흥민 선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참가를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볼 때, 작년에 마침 이제 데브라이너라는 선수가, 부상 이후에 수술을 받고 금방 3주 만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제 비슷하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과연 손흥민 선수가 당한 부상이 과연 데브라이너 선수의 부상과 같이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그 차이점은 부러진 뼈가 턱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데브라이너 선수가 골절이 됐다고 알려졌었던 뼈는 바로 코뼈, 그 다음에 안화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뼈랑 안화골 같은 경우에는 코뼈는 근육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안화골 같은 경우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즉 턱 근육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골절된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다. 원래 길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외상인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GMC 프랙처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광대뼈는 턱 근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뼈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 기간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빠르면 2, 3주다. 그래서 뭐 본인 의지에 따라서 참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GMC 프랙처 같은 경우에 턱 근육 중에서 가장 힘이 크게 작용하는 우리가 교근 혹은 뭐 영어로는 마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턱 운동을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대뼈가 포함된 골절의 경우에는 그 근육의 힘을 지탱해서 뼈가 치유가 되는 기간이 최소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복 기간 초반 한 2주 정도는 턱 근육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회복이 더 방해가 받기 때문에 턱 근육에 힘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식사를 금지를 하거든요. 즉 우리가 뭐 죽 같은 거 있잖아. 유동식 좀 이렇게 대충대충 씹어도 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뼈가 더 잘 낫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좋지 않은 점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에너지 흡수가 적어가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이 걱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바로 빠른 스피드 그리고 강하고 정확한 킥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한 신체적 능력이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GMC 프랙처 같은 경우에 회복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식사도 잘 못하고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체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도 강한 힘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뼈가 좀 더 단단하게 붙을 때까지 최대한 늦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소 한 8주 정도는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참가를 한다면 예선 일정이 발표된 거를 볼 때 자, 오늘 11월 4일 수술하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각각의 경기는 대략 수술 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치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광대 골절인 경우에는 3주 만에 혹은 4주 안에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뭐 가볍게 몸을 풀려고 해볼 수는 있어도 정말 국가대표 간의 이제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서 시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참가를 한다 하더라도 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참고 내가 경기에 임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얼굴 부위에 큰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참고 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부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손흥민 선수 정말 월드컵에서도 많은 골을 넣고 한국팀에서 이제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시점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참가는 비추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회복 과정에서도 체력이 굉장히 저하돼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무리해서 경기를 하다가 추가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향후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구적인 제약이 이제 올 염려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이번 월드컵을 참가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부상당한 손흥민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